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 강화 계획은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의 중요한 변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쿠웨이트로부터 도입하려 했던 중고 FA-18D 전투기 계획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말레이시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관심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의존하려던 FA-18D 사업이 미국의 지원으로 좌절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시급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미래 전력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원래 쿠웨이트가 운용하던 FA-18D 전투기를 약 30여 대 규모로 들여오려 했습니다. 이미 자국 공군이 FA-18D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일 기종을 추가 도입하면 정비 체계와 부품 수급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MS 승인 절차가 예상을 훨씬 넘어 지연되면서 쿠웨이트는 기존 보유기를 쉽게 내놓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력 전력인 미그-29, 수호이 30MKM, 그리고 FA-18D마저 노후화된 상황에서 당장 대체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데 가장 손쉬운 길이 막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투기 후보로는 라팔, F-35, 수호이 57, 그리고 KF-21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종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F-35는 미국이 판매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스텔스 자산을 쉽게 제공하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가 F-35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 또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 규모도 제한적이고 실전 배치 사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대규모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라팔의 유지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투기 도입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용 및 유지비인데 시간당 유지비가 비싼 라팔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라팔은 미래 확장성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KF-21은 아직 전력화 초기 단계이지만 내부 무장창까지 고려된 설계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5세대로 발전할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경제력이 탄탄하지 않은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의 FA-50 블록 20-1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FA-50 블록 20은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KF-21과 운용체계 면에서도 높은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FA-50과 KF-21을 동시에 전력화한다면 정비와 훈련체계가 단일화되어 가동률과 효율성이 크게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굳이 비싼 라팔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도 뚜렷하게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 여론 역시 KF-21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J10C와 KF-21을 비교해달라는 요구가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J10C는 사고 사례가 많고 신뢰성이 낮으며 수출 실적도 전무합니다. 중국은 라팔을 격추했다고 선전했지만 라팔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J10C는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레이시아가 J10C를 선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라팔과 KF-21인데 가격 경쟁력, 미래 확장성, 그리고 정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KF-21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말레이시아의 사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곧 대한민국 공군이 KF-21 전력화 시험 평가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 KF-21은 종이위 전투기라는 비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장 운용과 작전 능력을 직접 검증받는 절차인 만큼 시험을 통과한다면 KF-21은 실질적 전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쿠웨이트의 FA-18D 판매 무산 소식이 겹치면서
말레이시아가 KF-21을 본격 검토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돌발 변수는 단순한 난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투기 교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KF-21이 가진 잠재력과 비용 대비 효과성은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동남아시아 전체 군사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미그-29 전투기는 이미 퇴역 단계에 들어섰고 수호이 30MKM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성능 저하와 정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FA-18D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기체 피로도와 부품 수급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로부터 추가 FA-18D를 확보하려던 계획마저 무산되자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공군력의 공백은 곧 국가 방위 태세의 약화로 이어지고 동남아 지역의 전략 균형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위치한 해역은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어 군사적 긴장이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노후 전력만으로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의 등장은 말레이시아에게 전략적 돌파구로 다가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면서도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라팔보다 저렴하면서도 미래 확장성이 뛰어나 장기적으로는 5세대급 성능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이미 FA-50 블록 20을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KF-21 도입 시 정비와 훈련 체계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단순한 판매국이 아니라 안정적인 기술 파트너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장기간의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이 보장됩니다. 이는 전투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정비와 부품 공급이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신뢰성이 불확실한 러시아제나 중국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KF-21 도입 논의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와 언론은 라팔은 운용 비용이 너무 비싸고 J-10C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KF-21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수락시험 평가가 곧 진행된다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게 결정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락시험 평가 현장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관계자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KF-21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말레이시아의 도입 결정에도 직결될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를 넘어 주변국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하고 태국은 그리펜을 운용 중입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을 도입한다면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첫 실질적 배치가 되어 지역 전력 구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폴란드, 중동 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기에 KF-21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단순히 기종 하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쿠웨이트의 FA-18D 무산 사태는 불행한 돌발 변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이 가진 잠재력과 현실적 매력은 말레이시아에게 점점 더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곧 동남아시아 군사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KF-21이 말레이시아의 선택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용 환경과 정치적 현실까지 맞물린 복합적인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전투기를 장기간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지비와 가성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점에서 라팔은 도입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을 크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은 라팔 대비 저렴한 유지비와 합리적인 도입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제한된 국방 예산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술적 확장성입니다. 라팔은 현존 성능은 우수하지만 구조적으로 미래 확장성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KF-21은 내부 무장창 설계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성능만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때 KF-21은 장기 투자 가치가 높은 기종으로 평가됩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당장 운용하면서도 미래 전력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공급을 약속했고 이는 곧 말레이시아 공군의 훈련 체계와 정비 체계를 한국식으로 맞추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KF-21까지 도입한다면 말레이시아는 단일한 플랫폼 기반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드물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군력을 갖추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제 J-10C와의 비교는 오히려 KF-21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중국은 라팔 격추 사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팔은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 팔리고 있는 반면 J-10C는 단 한 건의 수출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신뢰성과 성능에서 J-10C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J-10C 선택은 사실상 배제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F-35는 기술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옵션입니다. 미국은 F-35 판매를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균형 정책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에 쉽게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정적으로 양산되지 않았고 러시아 무기의 유지 보급 체계 역시 불안정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라팔과 KF-21 두 가지뿐이고 그 중에서 현실적인 해답은 KF-21이라는 분석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역적 군사 균형 속에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하면서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태국은 스웨덴산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을 도입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의 라팔과 차별화된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동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길이 됩니다. 결국 동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라팔과 KF-21이라는 두 축으로 재편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무기 도입을 넘어 지역 전략 구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고 미국과 러시아 옵션을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중국제는 신뢰성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남은 선택지 중에서 라팔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은 유일한 해답은 KF-21이며 이는 곧 말레이시아의 공군력 재편을 주도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KF-21의 첫 수출 사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 정세의 흐름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은 말레이시아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조차 F-35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국가에는 더욱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F-35를 도입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쿠웨이트로부터 도입하려던 FA-18D 사업마저 미국의 승인 지연으로 무산된 사건은 미국산 전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현실을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도 대안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수호이 57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양산체계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무기의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는 국제 제재와 전쟁 상황으로 인해 큰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도입해도 장기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러시아제는 선택하기 힘든 카드로 남습니다. 중국산 J110C 역시 표면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신뢰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미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령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전투기의 본질은 실전 운용 능력과 안정성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불확실한 정보 관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중국제 전투기를 택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라팔과 KF-21 두 가지뿐인데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에게 진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팔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동일한 라팔을 선택한다면 인도네시아와의 차별성이 사라집니다. 주변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서라도 말레이시아는 자신들만의 독자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아직 어느 동남아시아 국가도 도입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외교적, 전략적 우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한국과의 협력 관계입니다. 이미 FA-50 블록 20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KF-21까지 추가한다면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지원과 정비, 훈련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폴란드, 사우디, UAE 등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며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안정적인 지원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이는 말레이시아 공군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성능, 유지비, 확장성, 그리고 국제협력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KF-21은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웨이트 FA-18D 사건은 말레이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은 동시에 KF-21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의 공군력은 한층 더 현대화될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KF-21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의 논의는 단순히 군사장비 도입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와 외교적 파급 효과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FA-50 블록 20을 통해 첫 협력을 시작한 만큼 KF-21 도입은 두 나라의 군사협력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정비 체계, 훈련 시스템, 기술 지원까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사실상 준동맹에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이나 러시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KF-21 도입은 동남아시아 군사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라팔을 도입했고 태국은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동남아 지역은 프랑스, 스웨덴 전투기와 한국 전투기가 동시에 경쟁하는 다극적 구도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더 이상 특정 강대국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KF-21의 기술적 특징도 말레이시아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부 무장창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성능, AESA 레이더를 통한 강력한 탐지 능력, 그리고 5세대 기로의 발전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합니다. 여기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KF-21은 사실상 가성비 최고의 미래형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는 단순히 비싼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기종이 더욱 가치 있게 평가됩니다.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도 여론은 KF-21에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라팔은 훌륭하지만 유지비가 지나치게 크다. J-10C는 신뢰할 수 없다. 결국 KF-21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이 내년에 대한민국 공군에서 전력화되면 그 효과와 신뢰성은 말레이시아에도 직접적인 설득력이 될 것입니다. 수락시험 평가에서 무장 운용과 작전 능력이 검증되면 KF-21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전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KF-21 도입은 말레이시아의 국방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협력이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일부 정비 및 부품 생산 과정에 현지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국방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방산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 FA-18D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히려 말레이시아에게는 KF-21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선택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군사 질서에 파급력을 미칠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과 시기입니다. 전투기 교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최소 수년간의 계약 협상과 생산,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10년, 나아가 30년간 말레이시아 공군력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쿠웨이트 FA-18D 도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공백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은 빠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내년부터 40대 규모의 KF-21 전력화를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 수락시험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KF-21의 작전 운용 능력과 무장 호환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시험을 통과한다면 KF-21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전투기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결정을 내린다면 곧바로 안정적인 공급 일정을 맞출 수 있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당면한 시급한 전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KF-21은 단순히 당장의 전력 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향후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이 확보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면 라팔은 현 시점에서는 훌륭하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은 KF-21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유지비와 운용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KF-21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할 경우 이는 곧 동남아시아 군사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도입하고 태국이 그리펜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KF-21을 배치한다면
이 지역은 세 가지 다른 전투기가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로 전환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방산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의 첫 해외 수출국이 말레이시아가 된다면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는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택은 말레이시아 내부 정치와 국민 여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방력 강화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주는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KF-21은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성능, 그리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웨이트 FA-18D 사업 무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는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말레이시아가 처한 현실적 제약과 국제적 상황, 그리고 미래를 고려했을 때 KF-21은 가장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KF-21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최종 선택이 동남아시아 군사 균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